쉽게 익히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엑셀 과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훈이 강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 생활 곳곳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친숙한 느낌으로 다가와 있죠. 그리고 이 단어와 함께 빅데이터라는 말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데이터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데이터가 우리 생활 곳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엑셀 과정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 뜻을 먼저 알고 가야겠죠? 자, 오늘 본격적인 진도에 앞서서 우리가 공부하려는 데이터 분석, 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우리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엑셀 과정은 주로 어떠한 내용들의 강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자고요. 먼저 데이터 분석,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데이터 분석은 대량의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 가공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설문지를 받았어요. 설문지. 그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여기 여러분, 저의 경우도 이런 설문지 많이 이렇게 강의 끝나고 설문지 조사하는데요. 만족하느냐, 매우 만족하느냐, 만족하느냐, 이렇게 체크를 다 한다고요. 학생들이. 그죠? 그래서 매우 만족해, 좋아, 만족해, 아니 보통이야, 이렇게 체크를 다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설문지예요. 그쵸? 근데 이러한 설문지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작성을 합니다. 그럼 작성을 하면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죠? 어떻게 데이터가 됩니까? 네, 이 자체가 데이터예요. 이걸 이제 받아서 컴퓨터에서 가공을 해야 되죠. 가공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매우 만족한다라고 입력한 건 이제 이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숫자 데이터. 뭔가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매우 만족은 내가 이 각각을 숫자로 표현할 때 만족한다. 매우 만족은 5점, 만족은 4점, 보통은 3점, 약간 불만족해 2점, 아주 불만족이야 1. 이런 식으로 이들 각각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각각의 점수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설문지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겠죠. 입력을 하면서 매우 만족한다에 체크를 했으면 5점을 표시해주고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4점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쌓인다고 한다면 어때요? 하나의 집합이 만들어지겠죠. 데이터 집합, 데이터 셋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항목뿐만 아니라 여러 개 항목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그죠? 이런 것이 가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하고 그럼 여러분 가공 처리된 결과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분석하려는 어떠한 포커스가 있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 포커스에 맞춰서 이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들을 가지고 얻어내기 위한 일련의 절차들, 이것을 우리는 분석한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데이터는요,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사용자가 원하는 어떠한 정보를 얘네들은 갖고 있어요. 그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아주 유용하게 뽑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모이면 일정한 패턴이나 규칙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쵸? 그렇잖아요, 여러분. 데이터가 모여서 이 데이터가 그냥 어떠한 그 목적이 없다면 그냥 설문지는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설문지가 쭉 쌓여서 그것을 가공해서 뭔가 입력을 했다면 여러분은 이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입맛에 맞게끔 이것을 뭔가 요약을 한다던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예측을 한다던가 이러한 2차적인 어떤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을 뭔가 더 수정하고 편집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쓸 거란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패턴이나 규칙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리고 아울러 요새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죠. 그 경제적인 격차는 문제가 안 된다. 앞으로는 정보 격차 그리고 데이터의 격차 이런 것이 커다란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즉 데이터를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기술 있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훨씬 더 어떠한 그 다른 업무에 대해서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데이터 활용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인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그 필연적인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건 뭐냐? 네,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저 많은 데이터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게 뭘까? 그거예요. 분석하고자 하는 게 뭔가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what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 이걸 먼저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고객들 중에 연령대별로 주로 구매해간 그 물품의 목록들, 주로 어떤 취향을 많이 구매한다. 한 베스트 5, 5개씩 뽑아야겠다. 20대에서는 뭐고, 30대에서는 뭐고, 40대에서는 뭐였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싶다. 그게 바로 what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그 분석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그 분석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다라는 게 나왔다면 분명히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엇을 분석하고 그로 인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 효과까지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무엇이 결정되면 그러면 이들 데이터를 수집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 어떻게 분석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즉 how, 방법에 대한 것이 이 다음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맞춤형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객의 구매 취향을 분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수집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석의 목적이 먼저 딱 정해졌다면 그 다음은 관련성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 수집 데이터는요, 여러분 어느 하나의 자료만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드물어요. 그러면요, 복합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빅데이터라고 불러요. 빅데이터요?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어느 하나만 가지고 어떤 결과를 분석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구매 취향을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그 고객의 이제 그 영수증,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구매 히스토리 파일, 뭐 우리 고객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혀 이것과는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는 동일 연령대의 구매 패턴들 있죠. 다른 데서 수집한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그 가장 유행에 민감한 유동인구들, 이런 것까지도 함께 넣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결국은 그 눈앞에 보이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데이터까지 모두 다 수집하여 거기에서 최종적인 어떤 연관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이런 작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목적에 따라 여러분은 여러 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우선 데이터 요약 집계 분석. 우리는 엑셀로 이 작업을 가장 많이 해요. 데이터 요약 집계 분석. 이거는 뭡니까? 예, 바로 서머리죠, 서머리.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판매 내역 데이터라든가 매출 거래 내역 데이터, 이런 것들은 거짓말이 아니죠. 진짜 데이터죠.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업무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그런 판매 이력 데이터, 매출 내역, 거래 자료, 이런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매출액의 합계가 얼마가 나왔네? 또 뭐 지난 한 해 동안 1분기 매출액은 얼마였네? 지난 1분기 동안 거래처들, 이런 거래처들과 거래한 매출 금액은 얼마였네? 미수금은 얼마였네? 평균적으로 이 거래처가 우리에게 물건 오더를 내린 거는 모두 몇 회였네? 이런 분석들 있죠. 이게 바로 요약 집계 분석이에요. 그럼 얘는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결과가 이러했습니다 라는 보고서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현재를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많이 이제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필터링을 한다던가 피벗 테이블링, 또 뭡니까 부분합 작업, 또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이 작업을 그리고 표로 보여주면은 그 표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죠? 네, 아주 깔끔하죠. 깨끗하게 요약되어 있고, 그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표를 보고 어떤 큰 그림을 그리진 못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표를 자세히 보면 알아요. 정확한 결과, 합계는 얼마? 평균은 얼마?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원하는 결과는 전체 데이터들의 그 전반적인 흐름, 또는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떤 데이터 매출액이 제일 높아? 어떤 애가 제일 낮아?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빠르게 확인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분석에서 빼놓지 않고 비단 엑셀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요새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 뭐 R, 뭐 파이썬 이런 언어들조차도 이러한 그 시각화 관련한 패키지가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들을 분명히 요약하려 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여줄 때 그 일반적인 사용자가 분석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 좋게 시각적으로 곧바로 알 수 있는 직관적인 능력, 이게 필요해요.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여러분 엑셀에서 차트, 바로 그래프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시각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있던 자료를 요약하고 집계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시각화 기법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막대 차트. 아시죠, 여러분? 막대 차트. 이렇게 이런 막대 차트.
그 다음에 원형 차트. 전체에 우리랑 거래를 가장 많이 했던 거래처는 어디? 몇 프로였네. 뭐, 그 다음에 또, 우리 회사 물건 중에 효자 상품, 여기 이만큼 나갔네. 전체의 15%였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요약 집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차트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줄여서 EDA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풀이를 한다면 뭐 Exploratory 데이터 분석이에요. 이건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연령대, 연령, 그 다음에 여기 뭐 선호하는 브랜드들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제품 가격, 또 뭐 몇 개나 샀나, 판매 수량 이런 거. 이러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쭉 데이터가 있겠죠. 그러면 이 연령 항목과 여기 브랜드 이들 간의 관련성이 있을까? 이런 분석.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죠. 이 연령대 사람들은 주로 어떤 가격대의 물건을 많이 사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정보를 캐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한마디로 데이터의 트렌드 또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패턴. 그래서 뭐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뭐 오전 뭐 10시에서 11시 이쯤에는 뭐 주로 어떤 그 예를 들어 뭐 유통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주로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이러한 내용들, 그 경향을 찾아서 분석하는 거. 이게 바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에요. 근데 얘도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각각의 항목과의 관계를 계속 따져간다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여러분이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즉 나는 데이터의 어떤 경향을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 간에 진짜로 관련성이 있는지 이걸 분석하자는 건지 이런 걸 좀 태도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블랙홀에 빠져요. 그래서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한마디로 이런 경향이 있네 또는 이 데이터가 이런 쪽으로 쏠리는 느낌이더라 이 정도까지 분석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말 그대로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스스로 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자체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데이터의 시각화 작업이 중요합니다. 즉 데이터들이 스스로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경향이 있네요.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럼 사용자는 이걸 보고 데이터가 이쪽으로 많이 분포했네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연령 이게 이제 연령이다. 분포된 각각의 애들의 연령대가 높아요. 근데 이때 보니까 가격대도 센 쪽이에요. 그러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싼 가격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 정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때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시각화 작업이 아주 중요한데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버블 차트라던가 시계열 차트, 이제 뭐 꺾은 선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이 꺾은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뭐 날짜의 흐름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죠. 또는 뭐 그 기온의 변화라던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금리의 변화라던가 주식의 변화라던가 이런 거 시계열 차트. 그 다음에 분산형 차트. 이런 애들이 바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쓰이는 시각화 도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측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어널리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아주 새로운 데이터들로 보여요. 얘들이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데이터들인데 여기에 어떠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들 간의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해 본 결과 의외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것을 밝혀내는 것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에요.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요새 또 뜨는 단어가 머신 러닝이란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법을 데이터에 적용해서 현재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알 수 없는 미래의 데이터까지,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어떠한 결과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즉 신뢰할 만한 결론을 도출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실행하도록 하는데 쓰이는 게 예측 분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뢰할 만한 결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즉 뭐냐면은 아니면 말고 찍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예측 분석은 아주 빅데이터라는 말하고 함께 얘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앞으로의 일기 예보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일단 뭡니까?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죠. 수집하지 않고 이거는 뭐 그냥 뭐 아니면 도식으로 내일 날씨 맑아요, 이렇게 말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필요한 데이터를 다 모으죠. 해수면의 온도라든가 해수면 데이터, 또 바람 데이터 있죠. 바람이 어느 세기로 얼마만큼 불고 있다, 바람 세기. 그 다음 뭡니까? 공기 중의 온도, 그죠? 지상의 온도, 이런 거. 또 습도라든가. 그 다음에 위성 정보까지. 이런 위성 데이터까지. 모든 정보를 다 모아요. 이러한 정보를 모두 모읍니다. 이게 뭡니까? 빅데이터예요.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각각의 어떠한 정보를 곧바로 얻어낼 수 있는 이러한 절차를 만들죠. 이것이 바로 예측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고도의 어떠한 그 알고리즘, 그런 것들을 넣어서 실행을 하면 절대로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얻어서 그것을 의사결정에 실행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측 분석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빅데이터라는 하나의 연료를 받아서 구동되는 것이 바로 예측 분석이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유형들을 제가 좀 설명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자, 조금 어떻게 좀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는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엑셀 강의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우리는 크게 파트 3까지 나누어서 수업을 합니다. 파트 1에서는 데이터 관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엄청난 예측 분석을 한다던가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정도 선에서 분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 그 2회차부터 20회차까지가 데이터 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로 여러분이 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데이터 읽어오는 내용들, 요 내용을 학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러면요, 아는 건 패스 해도 됩니다. 그래서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 읽어오는 거, 파워 쿼리 이용하면 여러분
데이터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진짜 편리해요. 예. 얘가 이제 그 파워쿼리 읽어오면 그 엑셀의 표 있잖아요, 표. 예. 얘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 요약, 집계, 피벗 이런 작업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외부 데이터를 쭉 읽어와서 우리가 그 실제로 엑셀 워크시트에 어떻게 편리하게 파워쿼리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읽어오기만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읽어오는 건 가공을 해야지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가공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법들 있죠. 뭐 데이터가 막 중복됐어요. 그럼 제거시켜야 되죠. 그런 기법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서식에 대한 것들. 그리고 데이터 읽어왔는데 시간에 따라 데이터가 계속 또 생겨요. 그러면 유동적으로 데이터 범위가 바뀌겠죠. 그런 거 지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여러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쪼물쪼물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들을 모두 하나의 워크시트로 통합하여 분석하는 기법. 참고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크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가공에서 VBA, 매크로 이런 애들을 좀 제가 씁니다. 모른다고 뭐 또 건너뛰시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문법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크로나 이런 거를 한번 써보시고 이거 구미가 당기네? 그러면 VBA 매크로 강의 찾으셔서 또 들으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가공이 끝나면 뭐예요? 피벗 테이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이 빨리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건 일단은 데이터가 크다는 거, 그걸 베이스에 깔고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데이터 획득 어렵지 않아요. 이런 데 들어오시면 데이터 회원가입 안 해도 돼요. 제가 이건 수업 중에도 또 말씀드릴 텐데요. 들어오셔가지고 자료 필요한 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엑셀 파일도 많이 지원되지만 CSV 형식으로 파일이 많이 제공되고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죠. 예를 들어서 저 이거 다운받았는데요. 다운받은 데이터 보여드리죠. 이렇게 한국관광공사 전국 음식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원본 데이터 엑셀로 가져온 건데 어때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갖고 왔으면은 물론 이 데이터를 올릴 때 먼저 한번 가공을 하고 올려요. 이분들도.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업무에 맞게끔 이들을 필요 없는 건 빼버리고 내가 분석에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카테고리 1 나왔어요. 나 필요 없다. 그럼 삭제하면 돼요. 이렇게 빼요. 카테고리 2 이것도 필요 없는데 그럼 빼요. 삭제. 그 다음에 카테고리 3 여긴 쭉 보니까 그 음식점이 주로 어떤 것을 취급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류라고 이렇게 이름을 여러분이 필드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역명, 시군구명. 나오죠? 개요 필요 없어요. 그럼 빼요. 여러분 삭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들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마우스를 놓고 삽입해서 표. 이렇게 표로 변환을 시켜버려요. 첫 번째 줄에 머리글이 있다. 체크, 확인. 이렇게 하면은 표가 돼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가공 작업이에요. 이런 작업이. 무슨 거창한 작업이 아니라 함수를 써서 물론 만드는 것도 그 가공이죠. 근데 이런 하나의 작업, 불필요한 거 빼고 필요하면 더 입력하고 이게 가공. 그렇죠? 그럼 가공이 끝나면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뭔가 요약 집계,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많으면
이들을 좀 더 빠르게 요약 집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 뭐가 있습니까? 피벗이 있잖아요. 확인.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표를 만들어서 이름이 표 1이 된 거예요. 확인. 이러면 피벗 테이블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지역별로, 자 여기 분류를 필터에다 놓을게요. 한식 뭐 아니면 카페 뭐 이렇게 나오게.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지역명 행에다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들별로 그 음식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싶어. 그럼 여러분이 여기 제목 끌어다가 값에다 놓으면 돼요. 이러면 나와요. 개수가 몇 개인지. 됐죠, 여러분? 총 6,109개가 있네요. 됐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저기 여기 여러분 별게 다 있죠. 중식 확인하고 싶다. 확인. 그러면 중식은 강원도에 4개, 경기도 38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동네만 해도 몇 개인데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한국관광공사. 보이죠? 관광객들을 위해 일단 등재된 좀 이름이 있는 유명한 그런 식당 정보만 2016년 9월 6일 기점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분석 집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뭐다? 네, 이 과정이 바로 여기 데이터 관리예요.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강의를 진행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는 이런 내용은 다 알아요. 근데 저는 그 그래프를 몰라요. 바로 시각화 툴이죠. 우리 이 분석에선 시각화 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1회차에서 28회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엑셀의 차트 작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강좌부터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일부러 색상을 이렇게 연하게 했어요. 또 나는 차트 좀 웬만큼 해요. 그러면 이건 들으실 필요 없으세요. 그럼 어디요? 버블 차트부터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차트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 짧고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눈에 들어오나요? 아니요? 잘 안 들어와요. 그럼 피벗 테이블이죠. 여기서 대량의 데이터를 요약 집계할 때 강력한 것이 피벗이고, 피벗에서 여러분 분석 탭 누르면 피벗 차트가 있어요. 자, 막대 나오죠, 여러분? 네, 이렇게 눌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딱 누르면 어떻습니까? 네, 피벗 차트가 여러분 만들어졌죠. 자, 이거예요.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럼 딱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죠. 자, 음식점, 중식, 제일 높은 데가 어딥니까? 서울이에요. 확인되죠? 압도적으로 서울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식, 확인? 어때요? 한식은 보면 딱 서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죠. 약간 좀 헤매지만 그래도 서울이네요. 그죠? 서울하고 경기도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좀 높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한참 봐야 되지만 차트를 보면 어때요? 단박에 알 수 있거든요. 개념 이해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시각화를 배워야 하는 이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데이터 통계입니다. 데이터 통계에서는 뭐 엄청난 내용을 다루지 않아요. 우리는 빈도 분석. 빈도 분석은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그 기본적인 그 분석인데요. 뭐냐면은 전체 데이터에서 특정 데이터가 모두 몇 번이나 나왔느냐. 됐죠, 여러분? 뭐 이런 거죠. 우리 그 강의 내용에 그런 게 있죠. 특정 시간대에 교통사고 모두 몇 번 났지? 이런 거 요약. 특정 시간대에 또 뭡니까? 가장 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어디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빈도 분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이게 빈도 분석입니다.
여기에도 물론 시각화가 필요한데 빈도 분석의 시각화 작업은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통계적인 여러 가지 용어들, 뭐 도스다, 뭐다 이런 거 있죠. 도스 분포표도 여기서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분포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 분포, 상관 분석 이런 애들이 바로 탐색적 자료 분석 기법에 속하는 것들인데요. 그 데이터의 분포 경향을 확인하는 거예요. 데이터 분포 분석. 우리는 통계적인 용어로 이걸 이제 뭐 산포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술적 통계량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주로 어디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산형 차트,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그 어떤 시각화 작업들 있죠. 여기서 다루지 않은 차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 즉 항목과 항목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이것의 정도를 따져보자는 게 상관관계 분석이에요.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의 의미, 또 상관계수 계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ABC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업무에 또는 그 어떤 그 데이터 취급을 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모든 데이터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별로, 즉 어떤 여러분이 취급하는 데이터가 제품이든 아니면 어떠한 뭐 다른 안건이든 다 좋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내가 처리를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하겠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작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ABC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ABC 분석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역시 시각화 작업이 필요한데요. ABC 분석의 시각화 기법으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파레토 차트예요. 그래서 파레토 차트를 작성하는 방법들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은 우리는 그 방사형 차트예요. 방사형 차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응용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위주로 강의가 진행돼요. 강의 수준은 엑셀을 어느 정도 아셔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주 기본적인 함수들,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뭐 또 뭡니까? 피벗 테이블 뭐 작성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강의 수준은 초급을 조금 넘어서서 중급 정도 수준, 이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적인 내용은 별로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강의를 진행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 파일은 여러분 워크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워크, 그 다음에 언더바 다음에 강의 회차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강의 내용 중에 조금 따라하기 좀 어려운 내용은 결과 파일도 함께 제공합니다. 모든 내용이 결과 파일 제공되지 않아요. result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결과 파일, 이것을 실행한 결과 파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엑셀 과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엑셀 과정 학습하고 계십니다. 파트 1이에요. 데이터 관리. 제일 먼저 여러분이 배워야 할 내용은, 여러분이 분석하려는 건 뭡니까? 데이터. 근데 데이터가 없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은 외부의 어떤 여러 형식의 데이터들을 우리 엑셀로 가져오는 작업부터 먼저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데이터가 이미 많이 있는데요. 이러면 아무 걱정이 없겠죠. 근데 요새는 여러분 대부분 데이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외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그러한 데이터를 먼저 읽어오고 그 다음 뭡니까? 거기서 내 입맛에 맞게끔 우리 업무 성격에 맞게끔 가공 처리하고 그 다음 그것을 통계를 낸다던가 아니면 그 데이터를 토대로 뭔가 예측하는 거. 이게 분석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 형식의 데이터 어떻게 엑셀로 가져오는지 차근차근 배워보자고요. 갑시다. 먼저 액세스 데이터 가져오는 것이 나왔는데요. 액세스가 또 뭐냐고 막 또 말씀을 하시는데 오피스 제품군 중에 하나예요. 액세스는 MS 액세스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제 강의 듣고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액세스를 쓰니까 액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액세스는 일종의 DBMS예요. DBMS는 또 뭐야? 한마디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DB. 한마디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 1, 2천 건 분석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액세스 데이터가 많이 쓰이나 보죠?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 엑셀에서 데이터가 한 100만 건, 업무에서 100만 건, 요새는 옛날에는 100만 건을 어떻게 써 이랬지만 요새는 여러분 업무에서 100만 건 우스운 일이에요. 왜?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데이터의 홍수 시대예요. 대량의 데이터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이제는 뭡니까? 예전에는 하나의 문제만 보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요구하는 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 데이터로부터 여러 개의 관점에서 얘를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가 100만 건 데이터 이것도 우스운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100만 건 데이터 여러분 돌려보셨어요? 엑셀에서? 어떻습니까? 상쾌합니까? 아니죠. 버벅 되죠. 100만 건 속도 느려요. 그래서 어떡하죠? 이거 100만 건 이거를 미리 사전에 필터링해서 뭐 읽어 오려면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의견도 많이 또 물어보고 또 답답해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외부에서 이걸 읽어 오려면 힘드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을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로 이제 관련성 있는 데이터들을 논리적으로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데이터들을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논리적인 개념으로 분리를 해요. 그게 테이블이죠. 그리고 얘들을 필요할 때마다 쿼리를 날려서 뭐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의 테이블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액세스예요.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액세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데이터셋을 엑셀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엑셀로 이걸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걸 배워보자는 거죠. 비단 여러분 액세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라클 DB 업무에서 오라클 DB 많이 사용하시죠. 또 SQL 서버 이런 곳에서 발생한 데이터베이스의 형식들도 엑셀로 읽어올 수가 있어요. 단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 입맛에 맞게끔 요리를 해서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배워보자는 거죠. 어떻게 읽어옵니까?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 학습자료 판매관리점 ACCDB를 가지고 수업하겠습니다. 참고로 ACCDB는 액세스 형식의 데이터 파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엑셀을 열어보시겠습니까? 빈 문서를 열어주시면 돼요. 참고로 액세스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죠. 판매관리 ACCDB를 보자면 이렇게 예제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개의 테이블로만 만들어 놨습니다. 따닥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데이터 양은 적은 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엑셀을 열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자, 엑셀 빈 화면 열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엽니다. 자, 엑셀을 열면요, 여러분. 엑셀. 자, 다시 한번요. 엑셀 프로그램을 열면은, 이렇게 떠요, 여러분. 엑셀 프로그램. 자, 뜨지 않았나요? 자, 시트 1 떴지요? 자, 그러면 참고로 저는, 이 오피스 2016 버전이에요. 뭐 13이든 16이든 10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종래에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는 좀 지극히 한정돼 있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데이터라는 리본 메뉴 데이터 보이죠? 자, 데이터 눌러줘요. 그러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바로 여기입니다. 보이죠? 네, 여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보이죠? 이거를 눌러보시면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게 떠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기타 원본에서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이걸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서 엑셀이면 엑셀을 가져와라, 액세스면 액세스 파일. 그러니까 너가 읽을 파일이 뭐야 말해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액세스면 액세스 이렇게 선택해가지고요. 확인 눌러서 액세스에 해당 파일 선택하고 확인 이렇게 눌러가지고 테이블 이름이 나오면 옆에 더하기 눌러서 필요한 항목이 뭐다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방법을 썼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액세스에 도대체 어떠한 파일,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필드를 선택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취소. 이 방법은 여러분이 필요한 데이터 필드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읽어오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 눌러서 필요한 조건, 내 입맛에 맞는 거, 어떤 조건인 것만 가져올 거니, 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잠깐 보여드리죠. 뭐 제품명이, 시작값이, 장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다음, 마침 이러면은 확인, 이러면 데이터 읽어오거든요. 너무 빨리 했나요? 괜찮아요. 우린 지금 이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읽어온다고요. 보셨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플러스 새로운 워크시트. 자, 잘 보세요. 이제는 이러한 데이터가 아니라 좀 더 버전업 돼서 좀 더 강력한, 즉 내가 업무에 외부의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보다 강력한 쿼리를 줘서 쿼리, 즉 내가 업무에 필요한 대로 필터링을 먼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 파워 쿼리. 바로 이거예요. 데이터에 보면은
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이 부분이 바로 파워 쿼리라고 특별히 이름 지은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버전업 되면서 더 그런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자, 데이터 가져오기 보이죠? 이걸 누르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라 그랬죠? 여기 SQL도 있고 다 있어요. 자,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겠습니다. 띵 눌러요. 그러면은 자, 도대체 어디에서 읽어올 건가요? 물어보죠. 그럼 저는 저의 방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겠습니다. 판매관리점.accdb 가져오기. 그러면 비교를 해보세요. 연결을 하면서요. 이렇게 판매관리 accdb를 구성하는 테이블 목록이 떠요. 저는 하나밖에 없지만 말이죠. 자, 그럼 이 해당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면 띵띵. 자, 띵띵 하면은 이렇게 떠요. 쿼리 편집기 창이 뜬다는 거죠. 엑셀로 가져오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어때요? 데이터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업무에 필요한 게 무엇이 되겠다라는 거 빨리 느낌이 오겠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나는 판매 번호는 필요가 없겠는데? 없다면 얘를 이 쿼리 편집기 매뉴얼에서 얼마든지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열 제거 이거 누르면 돼요. 또 종류도 필요가 없겠는데? 그럼 필요 없는 열을 선택하고 열 제거. 물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러 개의 열을 동시에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져올 수 있어요. 됩니까? 그리고 판매 일자도 이거 날짜하고 시간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 변환 요 그룹에 보면은 데이터 형식이 날짜, 시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뭘로 바꿔요? 날짜로 바꿔야겠는데? 날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움 없으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변경을 하고 또 나는 제품 장미꽃을 판매한 거 이것만 내가 업무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건 엑셀에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신 일반 필터링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품명이 장미인 것만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필터에서 장미를 보면 노란 장미, 하얀 장미 여러 개가 있어요. 시작 문자 해서 뭐라고요? 장미 시작하는 문자가 장미이면 되겠다. 확인 이렇게요. 자, 필터링 결과 나온 거 확인됩니까? 좋아요. 이렇게 됐으면은 여러분이 이건 뭡니까? 원본에서 여러분이 업무에 필요한 내용대로 얘를 입맛대로 요리를 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쿼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쿼리의 이름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즉 뭡니까? 이렇게요. 장미 판매 정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바꿨어요.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닫기 및 로드 보이죠? 자, 이거 아래로 누르면요. 닫기 및 로드가 있고요.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닫기 및 로드 이거를 눌러줘요. 띵 누르면 자 기다리세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되죠? 우와 이렇게 뜨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뜨고 그 오른쪽에 보면 쿼리 및 연결이라는 하나의 메뉴가 또 떴어요. 그리고 장미 판매 정보 7개 행이 로드되었습니다. 라고 뜨는 거 확인됩니까? 오 이렇게 떠요. 우와 신기한데? 네.
이게 바로 파워 쿼리예요. 자,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서는 뭔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캐치하셔야 돼요. 뭐냐? 얘를 흐르는 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물을 가둘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장미 판매 정보 쿼리 있잖아요. 이거 지금 쿼리에서 가져왔죠. 근데 이 데이터만 끝이 아니라 만약에 얘가 XS를 통해서 판매 정보, 즉 우리가 꽃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떤 꽃이 또 팔려 나갔어요. 계속 판매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판매 정보 ACCDB에 자 보시기 바래요. 제가 여기 밑에다가 장미, 노란 장미, 노란색을 썼습니다. 노란이라고 썼는지 노랑이라고 썼는지 제가 헷갈리네요. 노랑으로 썼습니다. 네, 500개, 500송이 단가 얼마로 할까요? 네, 8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판매처, 네, 영식물원에 팔았어요, 제가. 담당자는 황금만 씨가 팔았다고 하죠. 날짜는 오늘 날짜로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이렇게 기타로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서 골라야죠. 기타. 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더 입력을 했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했단 말이에요. 장미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XS에서는 새로운 판매 정보가 생길 때마다 계속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됐습니다. 저장할게요. 저장했어요. 그러면 자, 엑셀에서는 이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로 얘가 계속 업데이트 되길 바라느냐, 아니면 내가 읽어왔으니까 더 이상 데이터는 없는 걸로 하겠다, 끊겠다, 이것을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요.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장미 판매 정보라고 쿼리 이름 만들었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 조그만 요 세로 고침이라는 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눌러요. 그럼 데이터 로드하는 중 뜨죠? 자,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들어왔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정말 파워컬이죠?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 연결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는 없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럼 뭡니까? 얘는 세로 고침을 누르면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결을 얘하고 끊으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럼 얘하고 얘를 어떻게 연결을 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여기 마우스를 이런 데 놓으면 안 돼요. 그럼 어디? 여기다 놓고, 자, 표 도구, 쿼리 도구 메뉴 보이죠? 참고로 쿼리 도구의 쿼리는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쿼리에 대해서 세로 고침, 얘에 대한 세로 고침을 한다던가 여기서 눌러도 되지만 여기서 눌러도 돼요. 됐죠? 자, 우리는 디자인입니다. 표 도구의 디자인. 여기에서 링크 끊기라는 메뉴 보이셔야 돼요. 외부 표 데이터에서 링크 끊기 보이십니까? 눌러요. 띵. 이렇게요. 그러면 시트에서 이 쿼리 정의한 내용, 장미 판매 정보, 여기 보이죠? 이 표의 이름이 장미 판매 정보예요. 이것에 대한 것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확인. 이러면 연결이 끊어졌어요. 정말요? 네,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세로 고침 있죠? 이거 눌러보세요. 누르면 세로 고칠 수 없다고 떠요. 왜? 연결 전용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얘는 뭐 쓰는 건가요?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여러분 시트 이름을 제가 편의상 장미 판매 정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제가 바꿨어요. 그리고 시트 2 비어있는 시트를 좀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여기 비어있는 시트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 여기 장미 판매 정보 있죠? 예. 이 데이터를 여기서 여러분이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데이터와 별도로 여기서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얘가 강력한 게 이거예요.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거면 오른쪽 누르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로드 보이세요? 이거예요. 이거를요? 네,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표 형태로 할 거냐? 표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열에 열머리글 나오고 각각의 데이터 나오는 거 이게 표예요. 아니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표로 하겠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 B의 5번지쯤에 만들겠다. 이렇게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데이터 똑같이 또 뜨네? 그렇게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연결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눌러요 제가.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로드하고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얘는 얼마든지 체크를 합니다. 또한 쿼리에서 자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 여기 편집 보이죠? 이걸 누르면 다시 쿼리 편집기 창이 떠요. 그럼 여기서요 나는 장미 아니고 다른 것도 좀 열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텍스트 필터에서 이거 필터를 지워버리고 다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대로 필터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다알리아 그 다음에 동백, 백합 이 세 가지를 가져올 건데 확인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쿼리 이름은 바꾸면 되죠. 뭐라고요? 예,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다알리아, 동백, 묘목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닫기 및 로드 이렇게 누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변경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재활용된 이 쿼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쿼리의 내용을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해야겠다. 그럼 우리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피벗 테이블. 그러면 보세요. 자, 쿼리 내용 결과 이 범위에 클릭을 하고 여기 디자인 보이죠? 표 도구의 디자인 메뉴 눌러주면은 피벗 테이블로 요약 이런 메뉴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누르잖아요. 자, 누르면 어떻습니까? 와, 표의 범위가 쿼리 이름으로 나오는 거 확인되죠? 좋아요. 확인 이렇게 누르면 어떻습니까? 우와, 바로 피벗 테이블이랑 연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차 쿼리로 먼저 요약한 결과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피벗 테이블로 구성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움 없으시죠? 네, 이렇게 해서 뭐 판매 담당자별로 이렇게 행으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량의 합계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죠? 이렇게 피벗 테이블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요. 비단 이러한 그 파워 쿼리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치지 않고 텍스트 파일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txt 파일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그 외부의 데이터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텍스트 형태가 CSV 파일 형식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도 역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